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보험이 아쉬울 때는 아무래도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더욱더 그렇겠죠. 보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두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 걸까요? 이런 궁금증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보험 전문가 세 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알차게 꾸며볼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사망 위험 잡는 3대 질환 보장.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다는 3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질환은 뭔 건가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3대 질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질환, 그러니까 성인 그 사망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이제 암하고 네. 심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이게 1, 2, 3순위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심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부분은 도대체 뭐 이렇게 용어가 좀 헷갈리잖아요. 뇌출혈. 뭐 뇌경색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뭐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암, 심혈관, 뇌혈관이다라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뭐 굳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나요? 뭐 보험회사에서 당연하게 뭐 알아서 보장해 주는 거 아닌가요? 뭐 잘 알아서 보장해 주면은 다행인데 네. 보험사마다 보장해 주는 범위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보장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보험 선택해서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덜컥 걸렸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잘 오늘 아셔가지고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 모르는 게 약이 절대 아닙니다. 안 돼, 안 돼.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 건강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할 때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암, 뇌, 심장. 앞에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왜 암, 뇌, 심장으로 나뉠까라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질병으로 죽거나 내가 사고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험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질병 사망, 뭐 재해 사망 정도 되겠죠. 네. 이러한 기준에서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요 90%에 육박하고요. 오.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는 확률은 우리나라는 자살을 포함해서 총 10%만 어허. 딱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누가 어디 몇 중 추돌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혹은 누가 바다에 누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많이 라는 보이죠? 뉴스는 많이 보여요. 네네. 누가 어디 병원에서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아. 어디 병원에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실까요?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니요,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혹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암, 뇌와 심장에 대한 보험의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대 질환에 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암 진단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소외감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소외감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 소외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 진단은 그냥 일반암에 보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가 중요하겠죠. 그럼 고해감은 무엇이냐? 고해감은 그 일반암 중에서 백혈병, 그 뇌암, 뼈암 이런 거 있잖아요. 중대한 암이라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치료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입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제 별도의 진단비를 따로 고해감 뭐 혹은 3대 고해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반암에서도 받으면서
고액암으로 또 중복해서 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필수적으로 일반암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이 일반암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소액암에 대해서 말씀드린 범위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대장 전막내암이나 혹은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암, 그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는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회사의 특징과 보험 상품의 특징을 잘 고려를 해서 일반암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가입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보험증권을 보면 뇌출혈 특약 많이 보이죠. 네. 뇌출혈 특약 많이 보이는데, 이 뇌출혈 특약을 보시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뇌에 관한 큰 질병 걸리면 보험금 받는 게 이렇게 뭐 5천만 원 가입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 이제 보험 끝, 다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조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뇌혈관 질환을 조금 전체로 설명을 드리면 혈관이 통하는 피의 공간에 뭐 콜레스테롤이 쌓이든지 뭐 피딱지 같은 혈전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질병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좁아지다 못해 막혀서 뒤에가 완전 썩어서 이렇게 많이 쓰러지시잖아요. 우리 중풍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막히다 못해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졌을 때 그렇게 터져야지만 뇌출혈이라는 건데 우리는 처음에 그냥 보험 가입해서 그냥 뇌라는 글자 써 있으니까 그냥 나는 뇌에 관한 보험금이 크게 나오나 보다 생각을 다 하시는 게 된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조금 굳이 암으로 비교를 하자면 뇌혈관 질환은 0기부터 4기 모두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뇌졸중 특약 같은 경우는 2기부터 4기, 뇌출혈은 거의 3에서 4기간 되어야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질병은 이제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한 이제 코드가 12,600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뇌혈관 관련 질환 코드가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I60 영어로 I60부터 네. I69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다 보장해 주는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 좁아지겠죠. 좁아져가지고 혈액 흐름에 장애가 올 수가 있고 또 완전히 막히는 거. 근데 막혀갖고 부풀어 오르면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좁아지는 거, 막히는 거, 터지는 거 다 보장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터지는 게 3가지. I60, I61, 6이라고 해서 지주막하 출혈, 또 뇌 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뇌출혈 이게 3가지가 뇌출혈이고요. 네. 뇌경색이 또 3가지예요. 뇌경색증, 또 대뇌동맥의 협착, 뇌전동맥의 협착. 그 큰 핏줄이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요 뇌경색이 3가지. 나머지 4가지가 기타 혈관 장애로 4가지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 10가지 모든 질병 분류 코드를 다 보장해 줘야 I60부터 I69까지 다 보장해 줘야 좋은 건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뇌출혈 3가지만 보장해 주고 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 3가지하고 뇌출혈 3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걸 뇌졸중이라고 해요. 네. 요거는 손해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손해보험사 중에 일부 회사만 이 10가지 뇌혈관 질환을 다 보장해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네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제일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뇌가 써 있다고 해서 뇌를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뇌질환 진단비보다 조금 간단해요. 2가지로 보장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받냐면 말 그대로 심장마비가 급하게 왔을 때. 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은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간혹 가다 오긴 하지만 이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심장질환이 생활하면서 많이 발생하느냐? 바로 약으로 치료하는 심장질환은 협심증이라고 해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답답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갑자기 뭐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약을 치료를 하시는데 그런 질환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으면은 지급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허혈성, 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 쪽으로 피가 돌지 않는 모든 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병분류 코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네. I20부터 I25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발병률이 높은 게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은 자기가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걸어가서 진단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급성심경색은 갑자기 심장박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려가신단 말이에요. 드물죠, 굉장히.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90%는 다 협심증 환자거든요. 이 협심증을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되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 또 그걸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이 3대 질환이 보험 상품에서 주를 이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에서는요. 이렇게 옛날부터 3대 질환을 크게 보장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등의 보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보험하면 떠오르는 거 암보험 이 같은 게 상품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 거고요. 네. CI 보험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건은 까다롭지만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보험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보험 명목으로 3대 진단비도 보험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종합보험 형태에서도 꼭 들어가는 때 이렇게 이 3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조금 판매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보험 상품으로 이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예요. 다양한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양한 상품 중에서 비용이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암보험이 전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 보장을 딱 들여다보면은 제가 아까 일반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액암을 막 뭐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일반암을 갖고 있는 건지 고액암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심혈관 질환의 진단비 역시도 뭐 2, 3만 원대의 보험으로도 충분히 준비는 가능합니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장이 좋은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저렴하게 좋은 거 하나 해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험 요구가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가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보장 범위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가입자들은요, 또 어떤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질환들의 경우에는요. 진단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은 수술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너무나도 아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뇌든 심장이든 혈관이 막힐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 스텐트 시술입니다. 스텐트 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얇은 이렇게 작은 기구로 좁아진 혈관에 이렇게 넣어서 뚫어줘요? 막힌 것을 뚫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립니다. 네. 그럼 이 사이로 피가 다시 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술을 하거나 또 혈전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잡아내서 쓱 빼냅니다. 그렇게 혈관 막힌 것을 뚫어나가는 게 스텐트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혈관 수술비가 뭐 16대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요. 뭐 32대 수술비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의 보험증권 살펴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비가 지금 여러 가지 회사는 작게는 1,000만 원, 크게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또 수술비의 특징은요. 수술비가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회 한도가 아니라 한 번 수술하면 1,000만 원, 두 번 수술하면 2천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큰 특약인데 보험료는 또 저렴해요. 네. 이거 내가 가장 저희가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 수술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 수술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반복돼서 지급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꿀특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야, 꿀특약. 네. 예, 꿀특약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꿀특약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특약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쓰러져서 계신 분이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안 나왔어요. 이게 이분이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뇌출혈만 되는 특약이었거든요. 근데 혈관이 터지지 않았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뇌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팔다리가 이제 마비가 된 분인데
뇌출혈 진단비로만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증권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험증권을 점검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특약이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특약을 다 일일이 보고 내 특약은 막 50개나 되네. 좋은 보험이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암하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거기 암 진단비가 잘 돼 있는지, 암 수술비가 잘 돼 있는지, 암 입원비가 잘 돼 있는지, 또 입원비도 직접 치료 입원비가 있고 요양병원 입원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 자금으로 얼마가 돼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비가 100만 원만 돼 있는지, 1000만 원, 2000만 원 잘 돼 있는지, 또 심근경색도 급성 심근경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되어 있는지, 또 그 진단비에 따른 수술비 입원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요 3대 질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점검을 해보시고 나머지 기타 특약들까지 점검을 해보시는 이런 그 버릇을 길러놓으셔야 나중에 또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요, 보험에 관한 꿀 정보들 알려주셨는데요. 자, 저희 방송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암, 뇌혈관, 뭐 심혈관 관련돼서 보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보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항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보험은 보험회사 한 곳에 몰아서 가입해야 좋다. 어떨까요?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X 두 분의 가운데 입장. 일단은 O는 없네요. 자, 각자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7년도 이후부터는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의무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가능하게끔 상품이 개발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품을 쪼개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보장들을 많이 가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렇게 가입하는 게 조금 불리했지만 지금은 원하는 보장, 뭐 진단비나 뭐 수술비나 뭐 이런 것들을만 가입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기본 계약 없이 원하는 특약들을 좀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상품에다 몰아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좀 더 저렴하게 보장 범위를, 보장 크기를 좀 크게 늘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옛날에는 통합보험에 특약으로 많이들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 합쳐서 다 20년을 다 내야 되고 뭐 8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입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상품이 조금 쪼개져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M화재의 운전자 보험 중에서 1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10,000원 초반대면은 보험료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보장들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젖어 계셔서 그냥 무조건 보험 설계사가 한 상품으로 이거만 다 된다고 그랬고 이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X를 들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쪼개는 거는 가입자한테 안 좋겠지만 조금 현명하게 상품을 요목조목해서 연령에 맞게끔 쪼갠다면은 훨씬 더 가입자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중간 입장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O를 들고 싶었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그 나중에 관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이 이게 싸다고 해서 싼 것만 짝짝짝 하다 보면은 네. 보험의 개수가 막 대여섯 개씩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적에 내가 이거는 여기다 들고 이거 여기다 들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면. 예.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요 문제는 뭐냐면은 뭐 전 보험사를 다 여러 개를 취급할 수 있는 분한테 가입하면 모르겠지만 한 보험사에 다니는 분한테 가입한다고 그러면 그 보험사가 뭐 이렇게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할 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사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한 군데서만 다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말들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전 보험사를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괜찮은데 한두 개 정도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다니니까 내 회사 것만 한다. 이런 건 문제가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사 그 실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보험보다는 두 개를 보험을 쪼개는 게 보험사 실적에선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보험을 갖다 일부러 쪼개는 분도 있어요. 한 번에 두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개 회사를 가입해가지고 건수를 막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험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데를 저렴한 데를 선택해가지고 한 군데 사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또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두세 개 정도로 쪼개는 게 좋지. 너무 많이 쪼개는 거는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취향의 문제라고 봐요. 네. 관리가 또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개 쪼갤 수도 있지만 또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두 개 정도로 해서 전문가의 상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체크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보험 잘못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어떨까요? 뭐 잘못 가입했으면 당연히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오, 만장일치로 X. 오, 새로 가입하는 게 그럼 아니다. 무조건 해지는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물론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것들은 해약을 하는 게 답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도 이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서 보장도 받으면서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바로 생명보험사의 대체 납입과 자동 대출 납입처럼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생명보험사에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손해보험사에는 무조건 2달이 지나면 납입을 안 하고 2달이 지나면 실효가 돼서 보장도 못 받고 보험료 밀렸던 거 다 내야지만 부활이 가능하고 그렇게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갱신형이거나 CI 보험이거나 종신보험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가입자가 그냥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고객센터나 이런 전문가 그냥 일반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조언을 들으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X를 들었는데 그 네. 이유는 좀 배설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배설하는 제도를 조금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길 추천드리는데 네. 무조건 해지가 아닌 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에서 이 특약은 내가 이제 좀 불필요한 것 같아. 라고 지금 나 이거만 좀 뺄게요. 하면은 연기 조건이 아닌 이상 이 특약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었던 보험이 예를 들어서 질병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험료가 높거든요. 입원이라든지 이런 건 나 좀 빼고 싶어요. 그러면 빼가지고 그 나머지 보험의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좀 불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내가 전체적인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중에서 뭐 CI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보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특약이나 보장 내용은 별로지만 오랫동안 납입이 끝나서 많이 내가지고 해약하긴 아깝고 뭐 사망보험금 정도 살리고 싶다 이럴 적에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고 뭐 가입 기간이라든지 남은 기간 정도 다 따져봐가지고 어떤 거는 아까 말한 제도성 특약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감액 완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적에 꼭 이렇게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거 중에 살릴 수 있는 건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 들려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 자, 어떨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볼게요. 들어주세요. 오, 만장일치로 X. 오,
오, 1억은 있어야 1억 없어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옆에 분이 1억 원 가입했다고 나도 1억 원 가입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나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연봉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최소 기준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부나 미성년자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의 최소 그 연봉 기준 2,500에서 뭐 3,000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있으셔야지 1년에 혹은 6개월 동안에 이 집중 치료 기간 동안에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비랑 뭐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장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생활비나 저축,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누가 대주지 않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1년 동안에 내가 똑같은 여태까지 아프기 전에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연봉 기준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뭐 낼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진단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긴 하죠. 그렇지만 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하시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암 때문에 옛날에는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기둥뿌리 뽑힌다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일부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서 암 진단비가 2, 3천만 원 들어있으면은 1억까지 가입하라고 자꾸 추가 판매를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암은 이제 그 일반 암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 95%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좋아졌어요.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암 진단, 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거의 걱정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생활비 위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1년치 정도 생활비를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지금 뭐 암 진단비를 뭐 8천만 원, 1억, 뭐 1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막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은 전화 주셔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고 그 나머지 자금은 노후 준비하셔야죠. 왜 그걸 가지고 암 진단비 다 집어넣어가지고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그래도 한 60 몇 프로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암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분들까지 다 1억을 갖고 계시면은 보험료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낮추시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축을 하시라고 권해드릴 거 야,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보험학계로 너무 착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이지만 무조건 이 보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안 하세요. 네.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 나머지는 노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 진단관 같은 경우는 내 가족 전체 생활비의 1년 혹은 한 2년 정도의 준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설명을 조금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언제든지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그리고 내 보험도 리모델링 진단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나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딱 맞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리모델링 의뢰자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가장 흔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이셨고요. 네. 그리고 가족분들의 보험을 모두 한 가지 회사에 한 분의 설계사에게 10년 동안 믿고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해오셨어요. 믿고 그냥 맡기셨네요. 네, 정말 믿고 맡긴 보험이었어요. 네, 믿고 네. 맡긴 보험이었는데 회사 생활했을 때 당시에 회사에 자주 찾아오시던 설계사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새로운 보험이 좋게 나왔다며 한 번 더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해지하고 추천하고 해지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믿고 맡겼으니까 좋은 게 나왔으니까 해지하고 가입. 종이 나왔으니까 해지하고 가입. 반복적으로 되다가 네. 요즘 들어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도 한번 좀 살펴볼까 내용을 그래서 살펴봤더니 모두 갱신형이라든지 네. 이렇게 조금 앞으로 지금 자녀들도 우리도 아직 젊은데 이거 내가 계속해서 갱신하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갖고 저희 방송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떡해요. 아니 10년 동안 정말 믿고 맡겼는데 다른 네. 분을 만나지도 않고 이거 고칠 게 많으면 이분 정말 충격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좀 괜찮은 보험이 많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네. 자, S화재 운전자 보험 5만 원을 내고 계세요. 네, 운전자 보험.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하. 60세 만기의 상품으로 가입하고 계시는데 네. 운전자 보험 방금 전에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10,000원 초반대면 준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비용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으시고 60세가 끝나면은 더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였고 S화재 또 똑같은 회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단독 실손보험으로 이거는 나름 잘 가입하신 내용이세요. 그리고 뉴 새시대 파트너 보험이라고 해서 통합보험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네. 여기 안에는 기본 계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이 다 갱신형으로 가입 중이십니다. 암 진단비도 있고 뭐 뇌경색 진단비, 심근경색, 허혈성 진단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잘 가입한 거 아니야라고 보이게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뇌경색증의 특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뇌 질환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주제 얘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근데 뇌혈관 질환 진단도 아니고 그 밑에 단계의 진단명인데 그것도 특정한 뇌경색만 보장해준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서 이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나머지 보장들도 조금 보장 내용이 좋은 건 있지만 그래도 연령에 비해서 가입 금액이 좀 암에만 너무 또 치중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합해서 보험료 16만 7,025원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어서 이분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걸로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네. 네, 사실 40대 남성분 치고는 16만 원의 보험료면은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갱신형이 문제였었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과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냈던 게 16만 7천 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리모델링 후에 결과를 보면 16만 6천 원이에요. 근데 기존에 100세까지 내는 갱신이었고요. 네. 지금은 비갱신으로 20년만 딱 납부가 끝나면 어머. 100세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야, 근데 1,000원이 줄었네. 변경이 됐어요. 네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S화재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환 실손을 통해서 제도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같은 보장에 화상, 골절 등의 특약도 조금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5,500원으로 보험료가 약 25,000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분의 직업이 택시 운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운전자 보험에 대한 설계가 조금은 달랐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이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을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기에는 유지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해지를 말씀을 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것은 무해지형 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 일반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이 있잖아요. 네. 다 나오진 않지만 이 무해지형 보험은 중간에 해지환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 전문가님은 항상 무해지형 보험을 추천을 드리냐?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내가 보장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한 15만 원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무해지형을 가입하면 20에서 30%가 최대한 저렴합니다. 그럼 내가 10만 원이면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나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 이런 거 말고 나는 이 보험은 딱 혜택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무해지형 보험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5천만 원, 뭐 암진단비도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46세면 나이가 그렇게 완전 젊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유사암 특약도 1,5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한 회사로 일부러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의 진단비도 1,000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 거기다 각종 수술비까지 모두 20년 납 100세 비갱신으로 만기가 준비가 되었고요. 이 보험의 특징은 또 내가 혹시나 위암이나 폐암, 간암으로 진단됐을 때는 납입 면제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내가 암이 걸렸다.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나머지 특약들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고 저희같이 조금 착한 비갱신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요. 기존에는 다 냈으면 8,6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될 보험이었어요. 네. 게다가 갱신되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납부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 후에는 4,800만 원만 납부하면 충분해. 총 3,700만 원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었을 거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 보험료도 16만 7천 원에서 16만 6천 원으로 747원. 보험료는 얼마 감소되지 않았지만 이 특약 부분이 계속해서 100세까지 갱신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률을 반영하면은 사실은 차이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의 보험 리모델링 결과 살펴봤는데요. 내는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세상에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이게 100세 만기가 비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어마무시하게 줄였다는 거. 네. 이래서 보험 리모델링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맛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내분 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인데요. 이분은 조금 괜찮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믿고 맡기셨는데 아내분 것까지 고칠 게 많으면 진짜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충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리모델링을 하면 잘하면은 네. 사실 나중에 건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을 좀 몇 개 쪼개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게 새로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서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작게 해서 네. 리모델링 시켰거든요. 한꺼번에 20만 원, 30만 원 하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었고 그나마 잘 가입했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S화재 상품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몰아서 가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가입 내역을 보면은 또 갱신형이 또 많아요. 네, 이게 우리 팩트 체크에서 예. 했던 건데. 그래서 네, 다 암 진단비, 뭐 고해감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실비, 뭐 실비는 당연히 갱신이지만 또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갱신형으로 돼 있으시고 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싸게 한 3만 7천 원에 가입이 돼 있으셔가지고 또 여기 물론 후유장애 부분을 좀 보완하시기로 해서 좀 더 높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고 또 이제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만기가 또 60세로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 딱 보면은 처음에 암 진단비 7천, 뭐 뇌경색도 뭐 그 고해감도 9천, 뇌경색도 뭐 뇌출혈까지 했고 3천. 그런 거 보면 좋아요. 뭐 급성시형세 5천. 그럼 막 확 들어오잖아요. 네네. 이거 저렴한 걸로 빵빵하게 가입돼 있네 하는데 어떤 거는 갱신형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어떤 거는 60세에 끝나버리고 짧고,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혹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잘 돼 있다라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보면은 80세 만기 3년 갱신형 또 어떤 건 60세 만기 또 운전자 보험은 더 비싸게 이런 식으로 잘못 가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전부 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부 다라니 세상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안타깝게 운전자 보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60세 만기, 뭐 갱신형이라는 것 때문에 산립보험이 안타깝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가입할 때에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없게끔 보완을 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의 보험으로 10년만 내게끔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게 심플하게 도와드렸고요. M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한 20~30% 저렴한 무해지형 상품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보장 범위가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작은 걸로 가입하고 계셨었잖아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진단비나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관련된 수술비까지도 보장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3년 갱신 실손으로 갱신 시 인상되는 폭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걸 좀 줄이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단독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바꿔서 원래 기존 보험에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봤을 때에는 그냥 갱신 시 인상되는 폭이 반영 안 됐을 거를 가정을 해서 6,889만 3,200원을 납입하는 보험이었어요. 거기에 갱신 시 인상됐을 보험료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리모델링 했을 때의 보험료는 3,783만 7,860원으로 무려 3,100만 원가량을 와.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네. 월보험료는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18만 20원을 내고 계셨어요. 근데 12만 213원으로 배우자님보다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낮춰드리면서 보장은 많이 늘려드렸는데요. 이런 비용을 좀 절약을 하면서 노후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좀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들어드렸습니다. 네, 저는 또 오늘 이 리모델링 결과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아름다운 손길로 또 보험료도 절약이 되면서 보장은 정말 확 넓어지고 그렇게 또 마법 같은 리모델링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보험도 이렇게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고 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무료로 진단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리모델링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험 약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정말 글씨도 작고 내용도 많아서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약관을 저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식수술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식 수술이요? 예. 듣기만 해도 벌써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뭔가 남한테서 이렇게 이식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비 관련해서 약관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있어요. 네. 5대 장기 이식, 또 각막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어렵죠. 네. 근데 5대 장기가 뭐냐? 약관에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5대 장기라 하면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중요 장기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남한테서 이식을 받는 거를 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라고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2조에 수술의 정의 및 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걸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된 의사, 지정된 의사가 지정된 의료기관,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어렵게 얘기해 놓은 건데 그래서 불법 장기 뭐 매매라든지 이식 수술은 보장을 못 받는 거고요. 우리가 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보장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각막 이식 수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각막을 이식받을 적에 수술 받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도 마찬가지로 장소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도 똑같고요. 네.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은 조금 어렵죠. 이게 뭐냐면 뭐예요? 조혈모 세포예요. 네. 그래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라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혈액 질환 또 양성 종양, 쉽게 말하면 백혈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를 이식받는 거. 그래서 골수 이식이 있고 또 말초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라든지 또 말초신경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이전받는 거를 말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실비가 안 돼요. 예, 수술비나 입원비는 실비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 남의 장기를 이식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혈액이 맞냐, 내 몸하고 잘 맞냐를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이 검사 비용은 실비에서 청구가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이 검사 비용이 비싸거든요. 네. 뭐 2, 3천만 원 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에 대해서는 꼭 특이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내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설계사분들은 이게 이제 확률이 좀 적으니까 네. 이식 수술 받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빼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 빼버리실 게 아니고 실비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검사 비용 같은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넣어놓으셔야지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은 예. 그런 거를 특약으로 넣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몇십 원 안 나가나요?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세 개 합쳐가지고 한 2, 3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험료가 싸다는 거는 발병 확률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하지만 걸리면 큰 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뺀다고 해서 보험료가 뭐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빼버리시고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조혈모 세포가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절대 그래서 이건 빼면 안 되는 특약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언급드리는 거는 요 세 가지 이식 수술에 관련해서는 꼭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증권을 딱 보시면은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별거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식 수술 비용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요 특약은 아무 보험에나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손해보험사에 다 들어있는 특약들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사분들이 그 설계하실 적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꼭 챙겨야 되는 특약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관 정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